우리 저번 주에 동영상이 대체했는데, 보셨어요? 네. 보셨으면은 아마도 오렌지 설치되어 계시죠? 오렌지 설치되어 계시죠? 그리고 설치 안 되어 계신 분은 설치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렇고,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아마 몇 주 차죠? 이번 주가. 몇 주 차예요? 5주 차예요? 5주 차로 보게 되면은, 요거 나가야 되기는 한데, 우리 거의 뭐 시작도 못했죠? 거의.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탄력을 좀 받으면은 금방금방 하실 수 있어서, 우리 처음에 해당하는 거, 어디부터 나갈 거냐면은, 우리 2주차에 해당하는 것 중에, 2주차에 해당하는 것 중에, 우리 파트 1에 해당하는 거는 하셨을 거예요. 파트 1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동영상 강의에 오렌지가 뭔지, 오렌지 설치하는 방법, 오렌지 플랫폼에 해당하는 설명들, 기본 사용법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실전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주차에 해당하는 교환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실게요. 3주차 교환 올려주시고 3주차에는 오렌지 데이터 분석 실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 이렇게 보실 건데요. 동영상을 열심히 보셨으면은 약간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배워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0 이렇게 돼 있는데, 도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순서대로 할게요. 0번에 기계학습이 뭐지? 라고 하는 거부터 갈 거고요. 우리 단톡방에 관장님 1 한번 입력해 주세요. 한번 입력해 주시고, 오늘부터요. 오렌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차곡차곡 한번 보실 예정입니다. 어디 갔죠? 네. 해서 제가 단톡방에 이 링크 드렸어요. 찾기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외국인 분들은. 그죠? 그래서 이 링크 바로 올 수 있도록 걸어 드렸으니까 링크 통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앞에 달 보이세요? 네. 불을 끄는 게 나으려나? 잠시만. 네. 힘만 하시고 앞에를 끌게요. 네. 항상 그 아쉬운 게 프로젝트 성능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촬영을 다시 하고 있어요. 촬영을 다시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지금 보는 거가 해상도 좀 좋지 않으니까 만약에 시간이 좀 된다고 하시면은 복습 영상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은 아마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출석은 이따가 부를 거고요. 지금은 이 기계학습이 뭔지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수업 듣는 거를 뭐라고 하죠? 학습은 학습인데 여러분들은 사람이니까 사람은 영어로 뭐죠? 휴먼 러닝 아닌가요? 휴먼 러닝, 그치? 사람은 학습한데 휴먼 러닝이고요. 기계를 학습, 기계에 해당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머신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머신 러닝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은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기계를. 여러분들이 기계를 학습시키는 게 머신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신 러닝에 해당하는 개념, 기계 훈련시키는 거구나.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계학습이 뭔지를 먼저 알아볼 건데, 기계학습에 해당하는 거는 아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보이죠? 잘 확대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자, 이 정도는 보이시죠? 아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머들은 if else 구문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처리해.
그치? 어떤 조건일 땐 이렇게 처리해. 이렇게 해서 코드를 짰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자, 내가 현재 돈이 5천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죠? 5천 원이 있어요. 5천 원 있는데 좀 이따 여러분들 점심 드시겠죠? 점심 드실 때에 메뉴별로 가격이 있죠. 그래서 5천 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라면 종류라고 합시다. 라면 종류라고 하고 또 못 먹는 거는 이제 볶음밥 종류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조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5천 원이 지금 있는데 5천 원보다 가격이 비싼 볶음밥은 못 먹고, 그죠? 가격이 싼 라면은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건 처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그 과정에 해당하는 걸 쫙 다 나열을 해서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걸 다 처리를 누가 해줬다? 현재까지는 개발자가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쓰다가 이거 오류 났어요 하면은 개발자가 오류 난 걸 보고서 이 코드에다가 그 조건을 하나 더 달아주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죠? 개발자가 무지 피곤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 환경에서 나타난 이 오류들을 다 개발자가 일일이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누가요? 기계가 알아서 판단해서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뭘 가지고 만들어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대비 먹을 수 있는 메뉴와 먹을 수 없는 메뉴.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건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먹을 수 없어요를 판단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다. 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텀리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떤 프로그램이 서버를 수행할 때 경험에 해당하는 거로부터 학습해서 성능에 해당하는 거, 미래에 해당하는 거를 향상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기계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죠? 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왜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경험은 언제에 해당하는 경험으로부터 왔어요? 과거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때까지 여러분들 수강 신청했던 그리고 여러분들 왜 제 수업을 선택했는지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에 해당하는 거가 과거의 경험치가 있어서 제 수업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수업이 원래 지금 원래 초반에는 풀이었죠. 풀강이었는데 풀로 계셨는데 지금 많이 없어지셨죠. 그렇죠? 그런 거가 저를 한번 겪어봤어요. 그죠? 겪어본 분들이 여기 1학기 때 수업 들었던 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죠? 왜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좀 찐으로 해요. 그죠? 찐으로 한번 당하셨죠? 이 두 분 빼고. 이 두 분, 앞에 두 분이 반장 부반장이신데, 이 두 분만 저기 계시고, 거의 제 수업 1학기 때 들어봤다. 없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음에 만약에 뭐 재수강을 할 일은 없겠죠? 여러분 다 4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아마 후배들한테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 교수님 수업은 진짜 찐으로 하더라. 결과물 매달 나오더라. 그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경험이죠. 경험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킨대요. 내가 이 수업을 들었더니 뭐다? 실력은 향상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결국에는 뭐가 된다? 본인 실력이 향상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미래를 향상을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학습을 제대로 한 거다. 기계 학습 제대로 한 거다. 기계한테 네가 데이터를 쭉 줬어요. 기계야 이거 공부에 이렇게 데이터를 줬더니 기계가 학습을 해서 이제 반대로 사람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거가 기계 학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화 아이언맨 보셨죠? 아이언맨 안에 누가 있죠? 자비스가 있죠. 그렇죠? 자비스가 처음부터 잘하는 애가 아니었고요. 뭐예요? 계속 데이터를 쌓고 그 현상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꼬맹이 때는, 그죠? 어릴 때는 하나도 몰랐죠. 그죠? 잘 모르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나다니가 저거 개네? 저거는 고양이네? 이렇게 하나씩, 그죠? 습득을 하다가, 지금은 이게 고양이 몇 마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그죠?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머신 러닝이라는 거예요.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 해당하는 거를 모티브를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어디에? 컴퓨터 세계에.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의도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미래의 일을 수행한대요. 자비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한테 보고만 해요.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만 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여자 꼬시러 갔어. 그죠? 하고, 자비스는 열일해서, 주인님 뭐 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여기 써있네요. 자, 아이언맨 자비스에 해당하는 거. 자, 안 시키는 일도 스스로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오류가 딱 떴어요. 오류 딱 떴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보고서 이렇게 오류를 해결해 줬다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오류가 딱 떴어요. 기계가 보고 이거 오류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네? 알아서 해결하는 이렇게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개발자들이 이거를 가져다가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배우는 이유가 뭐다? 이게 지금 엑셀처럼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엑셀 바뀌는 얘기는 모두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로 가고 있어요. 현재 시점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돈을 못 벌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급이 이제 생길 거예요. 어떤 계급? 돈 잘 버는,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의 계급과 모르는 사람의 계급이 차이가 날 거고 중산층이 거의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이런 것들 잘 배워놓으시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동일해진다. 지금 좀 빨리 가시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4학년이죠? 연봉이 상승이 된다. 그렇죠? 제일 와닿는 느낌이 그겁니다. 그렇고, 자,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 앞에서 설명했어요. 자, 어떻게? 자, 일일이 프로그래머가 특정 동작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런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줘서, 처리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조건 처리를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에러 날 때마다 개발자들한테 오는데, 사람이니까 피곤함.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덤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귀찮아. 그지? 저도 프로그램 출신이지만, 귀찮아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는 게 없을까 했던 거가 이제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거는,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거는, 에러가 떴네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없나? 네, 이렇게 할게요. 자, 머신러닝에 그래서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이런 것들 자동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차 나오죠? 자동차 중에 자동으로 가는 자율주행차,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무슨 팔? 뭐 이렇게 만들 때 요즘에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죠. 뭘 만들죠? 기계, 로봇팔로 만들죠. 다 자동화하는 게 요즘의 하드예요. 여러분 심지어 커피숍에 갔는데 뭐가 있더라? 키오스크가 있더라. 그지? 그랬더니 기존에 2명이어야 되는 이런 직원이 1명으로 줄었죠. 그죠? 예전에는 그 커피 같은 거 만들다가 주문도 받고 막 이랬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은 고용자 입장에서는 1명이 줄은 거예요. 1명이 줄은 거죠. 2명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다가 1명 줄여서 여러분들이 월급이 좀 적게 나가는 이런 효율성이 있는 반면에 반대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일자리가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시면 일자리가 늘어요. 반대로. 그렇죠? 자동화하는 이런 쪽을 하실 수 있으면 한마디로 프로그래머는 지금 없어요. 직장에. 부르는 게 갑이에요. 지금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1억 넘는 데가 많아요. 현재 상태에서. 연봉이.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점이 정말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또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만 밥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도메인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은 도메인이 뭐예요? 글로벌 통상 경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머신러닝을 붙여서 하실 수 있으면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돈을 버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거 옛날 기술 그냥 계속 유지해서 그거 쓰는데 급급하다 하시면은 언젠간 그건 없어집니다. 조만간에 없어질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배우고 나가신 분들이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헌화를 시킬 거거든요. 더 좋은 기술에 해당하는 걸 벌써 습득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고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엠베트 태제 분들이 중소기업 이런 데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중소기업 사장님은 옛날 기술에 해당하는 걸 고집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또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닌데 뭐가 필요하죠? 이걸 바꾸려면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들어가겠죠.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시스템 만들 때 이런 노트북에 해당하는 거의 가격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의 시스템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컴퓨터 하나 사달라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대표님들 의뢰하신 대표님들이 한 400만 원이면 되지 좋은 거 사지 아니요 3천만 원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무슨 컴퓨터가 3천만 원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3천만 원입니다. 머신러닝 돌리는 애들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노트북 갖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되기는 하는데 뭐다? 좋은 컴퓨터 하면 2시간 만에 나올 거를 안 좋은 컴퓨터 하면은 2박 3일 걸려요. 똑같은 걸 해도 그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걸 할 때에 머신이 과연 어떤 걸 통해서 판단을 하는지가 얘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막 경우의 수가 많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로 학습을 해요. 이럴 때 이렇게 했네? 이럴 때 이렇게 했네?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걔들만의 규칙을 정해요. 5,000원 밖에 없는데 돈이 없으면은 돈 많은 거 못 시키는구나. 돈 적은 것만 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패턴을 찾는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각화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내가 돈을 5,000원을 넣어놨는데, 메뉴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비싼 메뉴. 거기는 빨간색으로 불가. 이렇게 뜨고, 메뉴에 해당하는 것보다 적은 가격일 때는 가능. 이렇게 해서, 불가능한 거는 빨리, 그죠? 여러분들 선택권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그 가능한 것들 위주에서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이 필요한 이유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결과는 사람의 이 의견에 대한 거 필요 없이 컴퓨터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걸로 판단까지 하는 이게 머신러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쭉 이렇게 써놨는데 자 학습 내용 그러면은 자 어디에 활용할까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활용할까 여러분들 아시는 적용 방법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 활용할까 자 이렇게 봤더니 자 학습 내용 자 어디서 활용이 되냐면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과일 선별기라고 하는 게 있네요. 과일 선별기는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카메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CCTV의 개수가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 친구분들이 스타벅스를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노트북, 이렇게 놓고요.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그냥 이게 일상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누가 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안 가져가서 그만큼 카메라가 많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뭘 하다, 이 과일 선별기, 그죠? 여기 봤더니 7cm, 여기 10cm다. 그죠? 그러면
이 과일 선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7cm짜리 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10cm끼리 모여서 거기에 대한 가격이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조그만 거 과일 사는 거랑 큰 과일 사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류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어요. 예전엔 어떻게 하셨죠? 네, 어머니 한 분이, 이거 크네, 이쪽으로. 그죠? 이거 좀, 작네,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한 분이 필요했었잖아요. 분류하시는 분이 필요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CCTV 갖다가, 로봇 파일 갖다가, 이렇게 해요. 그죠? 이렇게. 그렇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제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지?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건데, 이제 저도 이제 차에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그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벌써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안 좋은 환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통신은 아주 좋아요. 통신은 제일 1위 국가인데 도로나 이런 데가 개선이 안 돼 있어요. 한마디로 신도시는 이 자율주행이 적용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인데 구도시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고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GPS가 필요한데 GPS에 대한 기술이 여기랑 저기를 구분을 못해요. 한마디로 50m, 100m 요 사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50m 떨어진 곳은 같은 곳이라고 아직 인식을 해요. 그리고 100m 정도 떨어져야 다른 곳이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위치에 딱 정확하다 이런 것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와이파이라는 또 기술이 있죠. 와이파이가 이 도시에 깔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와이파이는 좀 정확하게 그 위치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이 5G인가요? 5G? 5G까지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한마디로, 처리는 하실 수가 있는데, 처리 속도가 느려요. 근데 6G에 가시면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져온 거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어떻게 자율주행이 되냐면은, 이 자동차 내에도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는 수집하는 거야. 이게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에서 가져온 것들을 수집해서요. 근처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 날려줘요. 그죠? 이렇게 날려주면, 거기서 머신러닝이 돌려서, 어떻게 가? 이렇게 다시, 이런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있는 차에서 이 데이터 값을 날려서, 서버라는 곳에 날려요. 데이터 센터 서버라고도 하는데, 거기 날려서 처리한 다음에, 우측으로 가. 왼쪽, 오른쪽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통신 기술에서는 6G,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객체 인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네, 이거는 뭐 사람이네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해요. 내가 1번 차에요. 가고 있는데 앞에 지금 환경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수집이 돼서 데이터 분석이 끝났어. 뒷차량은 어떻게 되죠? 따라가면 되죠. 그죠? 환경 변화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트럭들이 팔로잉을 해서 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첫 번째 차량만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운전하고요. 뒤에 차량, 사람이 거의 운전도 안 하죠. 첫 번째 차량에 해당하는 거를 뒤에 차량에 팔로잉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트럭 군대? 그죠? 트럭에 해당하는 거가 다 요즘 어떻게 돼요? 트럭 기사들이 하나씩 운전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된다? 트럭 기사도 한 분만. 그치? 그것도 자기가 운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치? 자율주행을 맡기고 돌발에 해당하는 상황만 그 트럭의 기사가 해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뒤에 계속 따라오는 거는 다 통신 기술,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웹사이트 이용. 여러분들이 이런 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경험이 있는 게, 컴퓨터를 제가 여기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강의를 하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너 새로운 환경에 갔는데, 정말 네가 거기에 있니? 라고 물어보면서 핸드폰이 오죠. 그죠? 그런 것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기기, 혹은 다른 방식으로 웹사이트 로그인한다. 한마디로 내가 윈도우북 쓰고 있는데 맥북을 통해서 어떤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요. 그러면은 떠요. 새로운 환경에서 로그인했네?
네이버에서 이거 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메일로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영화 리뷰 분석, 영화 이제 아바타 나오고 있어요. 아바타 나오고 있는데 왜 아바타를 예를 들어요? 뒤에가 우리가 메타버스죠.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아바타 예를 드는데 아바타에 해당하는 거를 봐요. 보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네, 꿀잼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내면은 어떻게 된다? 머신이 그거를 봐요. 그 문장을 보고서 이거는 긍정 댓글이다, 이거는 부정 댓글이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판단해서 이 영화가 대박이 날 거다, 대박이 안 난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쌓이게 되면은 초반에 승부가 나요. 한마디로 이거는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초반에 승부가. 그래서 마케터들이 초반에 막 투입이 돼서 댓글 알바도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 해당하는 현상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 보시면 좋겠죠. 긍부정에 해당하는 거가 긍정 30, 부정 70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영화는 망하겠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머신러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얘기들, 우리 스팸 메일 분류할 때, 스팸 메일, 스팸에 해당하는 뜻 자체는 원래는 햄입니다. 햄인데, 그 햄에 해당하는 거를 뭘로 만들어요? 생선으로 만듭니다. 생선을 만드는데, 우리가 먹는 회, 이런 이 메인, 그 부분의 살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생선 머리, 그지? 생선 꼬리, 이런 것들을 다 분쇄해가지고 만드는 게 스팸이에요. 스팸이 되게 고퀄리티로 알았지만은 뭐다? 어류 중에 제일 하위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팸에 해당하는 거 골라내는 거가요. 그 스팸의 제목, 그 메일의 제목 중에 김미영 팀장,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때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김미영 팀장. 보험사의 그 거의 T급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넣으면은 처음에는 진짜 김미영 팀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상한 메일이 오죠. 내용은 보험 광고 이런 거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냈어요. 이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이제 스팸 메일이다. 광고 이렇게 나오는 거 스팸 메일이다. 이벤트, 경마 뭐 이런 거. 이거 경마 이렇게 하면은 걸러지니까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해도 걸러내고 있어요. 현재는 웹발신. 웹발신은 여러분들이 좀 쓰기는 해요. 어떻게 쓰죠? 문자 메시지 올 때 웹발신. 컴퓨터를 통해서 문자 발송하면 웹발신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메일에서는 이렇게 뜨는 것 자체를 걸러내고요. 핸드폰에서는 이거는 그냥 컴퓨터에서 보낸 거구나, 이렇게 해서 걸러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스팸의 예들 이렇게 확인을 드렸고요. 자, 내려가서 과일 분류 등급, 그치? 그 기준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머신러닝에서는 퓨처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의 특별한 성질은 뭘까요? 다른 교수님하고 다른 법을 찾아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저도 흥미롭겠죠? 그냥 막 하세요, 막. 네.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임성진, 어떻게 달라요? 네, 그런 게 특성이고요. 또요, 얘기해봐요. 실습 중심의 수업. 맞아요? 다들 공감하나요? 다들 공감 안 하면 그건 특성이 아니에요. 다들 공감을 한다? 그건 특성이에요. 그래서 신동욱 교수님은 다른 교수님에 비해서 딱 그런 거의 특성. 좀 연령대가 낮고, 그 다음에 실습 중심에 해당하는 걸 하시는 교수님. 그럼 실습 중심의 어린 교수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떠올라야 돼요. 그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은 뭐다? 딱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을 뜻하는 거예요.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머신러닝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도 불러요. 요 특성 공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그래서 그렇고, 자, 내려와서, 자, 자율주행에 대한 거는 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욜로는 뭐죠? 욜로족, 이 욜로 아시죠? 그죠?
욜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욜로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지금은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거가 많이 나와요. 그치?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시는데, 욜로족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예전에 이제 욜로족이 있었어요. 저 좀 유명했던 시점이 있어요. 욜로족. 자, 욜로족, 파이어족. 행의 인생 설계. 그죠? 이렇게 나오시는데, 욜로에 해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즐기고 살자. 이게 욜로. 그죠? 그 다음에 파이어족은 뭐다? 빨리 벌고 뒤에 노후보다도 빨리 벌고 내가 목적을 해당하는 거가 한 10억 있으면은 평생 살 수 있겠다. 그럼 10억을 벌고 그 다음에는 놀러 다니면서 살기.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있는 것처럼 이 욜로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한 번 사는 인생 좀 즐기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그냥 지은 거예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그냥 파이썬을 창시하신 귀도 반 로스텀이 자기 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파이썬이 있네? 파이썬 이렇게 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름 질 때 되게 신중하잖아요. 얘가 미래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막 이름을 많이 짓는데, 외국 분들은, 지나가다가, 저거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그죠?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욜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 그런 얘기들을 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코로나 마스크 착용 여부에 해당하는 거요. 이거 많이 했었죠. 우리 이제 어디 음식점 입고 가면은 마스크 착용했는지, 마스크 착용했으면 파란색으로 초록색을 뜨고 착용 안 했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도 다 머신러닝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까이 다 동작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웹사이트, CGB 아까 설명드렸고. 그래서 기계학습에 해당하는 거는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지도학습, 두 번째, 비지도학습, 세 번째, 강화학습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죠?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학교에 오늘 새벽에 4시간 동안 중간고사 출제하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출제가 될 거겠죠?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학습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도학습이라고 나오시는데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거는 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죠? 문제와 정답을 알려주죠. 이렇게. 그래서 지도를 해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도를 해준다. 이런 게 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지도학습의 키워드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와 정답을 알려줘요. 그게 지도학습. 자, 그래서 문제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와 정답에 해당하는 거 이거 뭐야? 라고 하는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런 거 미리 알려주고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학습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머신이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이런 것들에 이 시야죠?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고 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지도 학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와 정답에 해당하는 걸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고양이야, 이렇게 생긴 거는 강아지야, 이렇게 해주는 게 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그거의 종류는 회귀와 분류가 있어요. 회귀와 분류가 있는데 수치 데이터는 회귀라고 부르고요. 문자 데이터들은 분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에 해당하는 것 중에도 수치 데이터일 때는 회귀, 문자 데이터일 때는 분류라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에 모델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수치인지 문자인지에 따라서 숫자만 다루는 모델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회귀라는 거 그죠? 숫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키와 몸무게 이런 것들은 숫자 데이터들이죠. 그죠? 숫자 데이터들은 회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만 다루는 거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불러요. 분류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카테고리. 그래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어떤 특정 사이트들, 옵션 이런 사이트들을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요게 여기에요.
요게 카테고리컬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문자를 통해서 분류해놨죠. 브랜드, 패션, 의류, 뷰티, 잡화, 식품, 마트, 이렇게. 문자들을 분류해놓은 거.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 주셨고, 자, 내려가셔서. 자, 이 뒤에 나오는 얘네들을 전문가라고 해요.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자, 짜장면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짜장면 전문가는 누가 있죠? 이연복 아저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연복 아저씨의 또 그 냉동식품 이것도 오늘 아침에 또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자 이연복 아저씨 있으면은 요리의 대가 또 누가 있죠?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백종원 아저씨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백종원 아저씨고 그죠? 이거는 뭐다? 이연복 셰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짜장면을 만들게 되면은 뭐가 있죠? 뭘 가지고 짜장면 만들죠? 짜장면 그냥 나와요?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재료에 해당하는 건 똑같이 줘요. 백종원 아저씨든 이연복 아저씨든. 이 재료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라고 해요. 그치?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먼저 줘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레시피를 통해서, 그죠? 우리 짜장면 만들어내죠. 맞아요? 그래서 짜장면 만들 때 재료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썰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그 재료에 해당하는 거를 프라이팬에 넣고 몇 분간 볶아서 이렇게 양파가 약간 갈색이 되게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그지? 이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의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게 뭐다? 레시피잖아요. 레시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절차, 그게 레시피죠. 자, 그렇게 만들어내면은 이 절차에 해당하는 서류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 서류 하나 만들어지는 걸 모델이라고 해요. 짜장면을 백종원 아저씨가 만들면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게 모델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쪽에서는 모델이고. 그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거 백종원 아저씨 레시피야.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재료 똑같이 준비를 해서 그 레시피를 읽으면서 뭘 하죠? 요리를 만들죠. 요리 만든 다음에 나오는 이 결과물, 짜장면을 먹어봐요. 먹어보면 어떻게 되죠? 오, 엄청 맛있네. 그치?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성능평가라고 해요. 데이터 쪽에서. 이해돼요? 그래서 성능이 얼만큼 잘 나오냐, 못 나오냐, 이거는 맛이 있다, 없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백종원 아저씨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연복 셰프도 똑같은데, 이 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마련을 하고, 그지?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이연복 셰프의 절차에 따라서 짜장면을 만들어요. 그치? 만들고 난 다음에, 똑같이 짜장면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걸 또 먹어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백종원 아저씨에 해당하는 짜장면과 이연복 셰프의 짜장면의 맛 비교를 하죠. 그죠? 맛 비교를 해서, 뭐가 맛있더라. 이게 나오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연복 셰프가 짜장면 더 맛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했더니 짜장면은 이연복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백종원 아저씨 짜장면보다 이 이연복 셰프의 짜장면이 맛있다.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백종원 아저씨, 이연복 셰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머신러닝 그냥 다이렉트로 하시려면 수학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학하면 사요나라 되겠죠, 여기. 제가 될 수업 만들고 있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뒤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재 보시면, KNN, K민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실 건데, 걔네들의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KNN에 해당하는 거는 K-니어리스트 네이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 키워드를 좀 알아두세요. KNN에 해당하는 거는 다수결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이렇게 세 명 있으면은 여기에 새로운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남자로 분류하겠다. 이게 KNN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3명이 있는데 이 3명 중에 2명이 남자죠.
그죠? 남자면, 아, 새로 들어온 사람 그냥 남자라고 생각할게. 이런 얘기예요. 왜요? 이렇게 셋이 있을 때, 남자가 접근하는 경우, 여자가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남자 2명이니까 남자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치? 여기 만약에 저렇게 뒤에 세 분이 다 여성분이에요. 뒤에 세 분이 다 여성분인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성분들이 있는데 남성 가는 때도 있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있을 때는 여성이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컴퓨터 세상에서는 KNN에 해당하는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얘로 많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3명 중 2명이 교회를 다녀. 그러면 나머지 1명은 새로 들어와서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1명은 교회를 다닌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룹에, 그죠? 누군가 왔어. 그치? 불교 다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기독교 다니는 사람이 와서, 그죠? 다시 제목을 다지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아, 그 사람은 기독교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죠?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게 KNN. 자, K민즈는 뭐냐면은, K민즈는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플라스틱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비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벌써부터 이렇게 생긴 거는 플라스틱이야, 그죠? 이렇게 생긴 건 비닐이야, 이렇게 정답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지도학습인데, 얘는 정답을 안 줘요. 아, 그냥 쓰레기를 쫙 펼쳐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슷한 것끼리 모아. 아, 이렇게 생긴 것끼리 모으고, 그 다음에 병끼리 모아. 이렇게 모은 다음에 봤더니 뭐다? 이렇게 생긴 거가 플라스틱처럼 생겼네. 비슷하게 생긴 것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비슷한 거, 이게 이렇게 생긴 애가, 그룹으로 모였네? 또요, 이렇게 생긴 애가 그룹으로 모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것들이 K민즈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다? 정답을 안 줘요. 정답을 안 주는 걸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비지도 학습은 키워드가 독학입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거, 이게 독학이죠. 자, 그래서 K의 군집으로 묶는다는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개에 해당하는 요 K라고 하는 거가요, 이 개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 K에 해당하는 거 개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는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쓰레기 더미 중에 5개로 분류해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3개로 분류해봐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K에 해당하는 거는 변경이 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민주에 해당하는 거의 첫 번째는 그냥 임의의 점으로 모여요. 아, 이쪽에 이렇게 임의점으로 해서 그쪽으로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모으는 이런 것들이 이제 K민주에 해당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강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공부를 잘하는 그룹, 못하는 그룹, 관심 없는 그룹 이렇게로 나누게 되죠. 나누게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조별 활동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섞어서 막 조별 활동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잘하시는 분들끼리 조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못하시는 그룹끼리 어떻게 모이게 되고요. 관심 없는 그룹, 안 나오거나 이런 그룹끼리 모이게 되는 이런 거가 이제 K 민즈에 해당하는 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이 리니어 레그레션, 로지스틱 레그레션, KNN, K민즈 이런 거가 머신러닝 모델이에요. 모델이라서 지금처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새로운 데이터를 다수결로 분류했으면 좋겠다. 그럼 KNN 쓰시면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내가 정답이 없어. 그냥 원본 데이터가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K민즈 쓰시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알고 쓰시면은 가장 빠른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건 어렵죠. 그래서 다 달아보는 거예요. 짜장면을 재료를 가지고 백종원 아저씨도 불러보고 이현복 씨도 불러보고 신동욱도 불러보고 임성진도 불러보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서 막 처리를 하고 결과물이 임성진, 신동욱 탈락 이렇게 돼요. 네, 짜장면은 얘네들 맡기면 맛이 없어서 못 먹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뭘 해보자? 여러 가지 그 전문가가 있어. 여러 전문가 중에 어떻게 해요? 다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보고 판단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고 반대로 이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교육은
백종원 아저씨 불러보고, 그 다음에 이현복 셰프 불러보고, 더 불러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교육 잘 한 사람은 신동욱 박사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죠. 그죠?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불러보아서 결과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도학습의 회귀라는 거, 그 다음에 지도학습의 분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제가 말로도 이렇게 설명하면 힘들죠. 그래서 텍스트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하시고, 자, 비지도학습은 키워드가 독학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를 분류할 때 비지도학습을 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찾아내려고 하냐면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를 기계한테 발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100개 정도면은 우리가 일일이 이거는 2.5에 해당하는 기준보다 높네, 낮네 눈으로 찾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막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일이 그걸 찾고 있다가는 뒷목 잡고 암 걸리죠. 이렇게 되니까 뭐다? 기계한테 찾게끔 하는 거예요. 찾게끔 해가지고 이 데이터는 어떤 느낌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이지도 학습이다. 그래서 알파고 1하고 2가 있는데 알파고 1은 이세돌 하고 바둑뒀던 인공지능이 알파고 1이에요. 알파고 2가 있는데 걔는 중국의 허재라고 하는 바둑기사랑 이 바둑을 뒀던 이런 인공지능인데 알파고 1과 2, 알파고 1은 지도학습 한마디로 기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알파고 1에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이럴 땐 어떻게 해, 이럴 때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한 이런 인공지능이고 알파고 2에 해당하는 거는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뒀어. 이 바둑판이 이렇게 생겼어. 한 번은 흑이 두고 한 번은 백이 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규칙만 알려줘요. 규칙만 알려주고 네가 알아서 학습해라. 이렇게 해요. 하게 되면은 인터넷 구글링을 찾아가지고 지가 막 학습을 해요. 이럴 때 이렇게 했네, 이럴 때 이렇게 했네, 방송 같은 거 유튜브 찾아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했더니 흑이 이기네, 백이 이기네, 이런 것들을 지가 알아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 1과 2를 대결을 했더니 누가 이기더라? 알파고 2가 100% 이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교육한 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치? 그게 지도학습. 맞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반대로 여러분들 혼자 막 그 머신러닝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실제 여러분들 대회를 나갔다고 할게요. 대회를 나갔을 때 제가 알려준 거 외에 대회에서 출전 그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되죠? 지도학습으로 배웠던 분들은 그거를 접근하기가 힘들겠죠. 반대로 디지도 학습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알려드린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에 노출돼 있어.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도 내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들이 노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거가 지도 학습에 비해서 성능이 높을 때가 많아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성능이 높을 때가 많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광학습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상과 벌이에요. 자, 임성지가 요 앞에 있는 학생인데 원래 하기로 했던 거가 있었어요. 이 멀티탭 가져오는 거. 자, 멀티탭 가져오는 거를 잘 가져왔어요. 칭찬해 주는 거고요. 멀티탭을 안 갖다 놨어요. 일로 와. 왜 안 가져왔어? 이렇게 때리는 거. 이게 상과 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은 잘했으면 상 주는 거고 못했으면 벌 주는 건데 그거를 머신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잘했을 때의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거야. 주인님이 강아지야 내가 강아지인데 주인님이 내가 헤헤헤 이렇게 하니까 뭐다? 좋아하더라. 그죠? 다음에도 헤헤헤 해야지. 거기에다 헤헤 한 다음에 발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하더라. 그러면은 헤헤 하고 발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헤헤 하고 뒤집었더니 더 좋아하더라. 그치? 그런 것들을 계속 강아지가 학습을 해서요. 더 좋은 걸로 계속 가는 거. 이게 강화 학습이에요. 강화. 어떤 거를 내가 운동을 해. 그치? 이렇게 운동할 때 아령을 이렇게 1kg짜리 처음에 했어. 하다 보니까 뭐요? 근육이 좀 붙었어. 2kg짜리, 3kg짜리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좋은 그죠? 걸로 가죠. 그런 것들을 강화 학습이라고 해요. 강화 학습. 자, 그래서 이렇게 상과벌을 줘서 최고의 보상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강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의 예를 이렇게 드러놨네요. 이렇게. 잘했으면 과자 주고 못했으면은 혼내는. 저희 집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과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랑 과자를 안 가지고 이제 행동할 때가 틀려요. 과자 가지고 앉아 하면 바로 앉아요. 과자 안 가지고 앉아 하면 줄 것도 없으면서 막 이런 느낌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게 상과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 강화학습의 예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거가 정형과 비정형입니다. 자, 정형은 정, 다를 적, 형형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죠? 행과 열에 대한 기준이죠. 그게 정형 데이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많이 쓰고, 그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서식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음악 이런 것들 비정형이에요. 네. 그래서 음악에 대한 가끔 가다가 막 템포가 느리다가 템포가 빨라지다가 그죠? 그거를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동영상도요. 이 형태에 해당하는 거가 어떨 때는 이 이미지가 잔잔하다가 어떨 때는 막 다이나믹하다가 막 변경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요. 수집을 크롤링이라는 기술로 수집을 하는데 그 수집된 거가 현재는 없었던 건데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이런 걸 비정형이라고 해요. 형태가 정해지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뭔가가 정해져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거를 정형, 이제 발명이 돼서, 이제 발견이 되고 발명이 돼서 이런 것들이 현재 돌아가는 거를 비정형으로 좀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동영상, 음악 이런 것들도 이제 발명이 됐죠. 발명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형으로 점점 넘어갈 거예요. 왜요? 형태가 이제 정해져서 계속적으로 고착화되는 이런 애들을 정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는 비정형이 어떤 거가 비정형이 나오는 거냐면은 메타버스에 있는 데이터들 가져오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정해진 것들은 정형, 그죠? 현재 시점에서 이제 나왔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형태에 해당하는 거를 고착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비정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현재 정형이 많을 것 같지만 비정형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다는 얘기가 그만큼. 그래서 비정형에 해당하는 거를 더 중점적으로 기술력은 그쪽을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 자 내려와서 시험에 나올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거 첫 번째 한번 보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자, 첫 번째, 세 번째 평가 문제 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기계학습 방법이 아닌 보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있어요. 몇 번일까요? 카톡방에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카톡방에 1번 정답 입력해 보세요. 네. 네. 카톡방에 정답 1번 이러고 올려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기계학습 방법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죠? 특별학습은 고등학교 때 CA에 해당하는 거지. 네, 그런 거고. 자, 내려와서 2번이요.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하는 특징이 아닌 구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고 정답을 달아보시죠. 자, 1번.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음성 등으로 데이터 구조가 정해지지 않아서 특징을 쉽게 찾을 수 없다. 2번. 처리하는 기술 발전이 요구가 된다. 3번. 전체 데이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번. CSV 파일, 엑셀, XS 데이터 등으로 정해진 형식이나 구조에 맞게 저장되도록 구성된 데이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은 받아보시고 네,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정답은 4번이죠. 4번에 해당하는 거는 정형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해진 형식이나 구조 이런 것들이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정형 데이터의 의미들이고요.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기계학습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보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안 배웠어야지. 하나도 안 배웠는데 앞에서 잠깐 있었던 거가 그죠? 있었고 나머지 두 개는 아직 안 배우셨어요. 얘도 있긴 했네. 그치? 그래서 요거 빼고 나머지 세 개 보기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자, 로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0 아니면 1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거 할 때 쓰냐면요. 남자 아니면 여자, 맞다 아니면 틀리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는요. 맞다 아니면 틀리다. 이게 원래는 문자 데이터죠. 그렇죠? 문자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에 맞다 틀리다 할 때 로지스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예측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나이브 베이지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자 요게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에 확률이 붙었어요. 그렇죠? 키워드로 알려드려요. 조건부 확률은 나이브 베이즈라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 나이브 베이즈. 자, 2번 문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포트 너를 지지해 줄 거야. 벡터 숫자가 머신 기계 너한테 숫자에 대한 거를 알려주기 위한 기계다라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문제가 틀렸어요. 맞는 보기에 다 틀리죠? 맞는 보기라고 하세요. 이거 맞는 보기로 하셔야지 맞아요. 자, 이거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보기.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입력층과 출력층에 해당하는 은닉층을 정의해서 학습하던 모델 이거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들어놓으시면 돼요. 자, 신경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죠? 내 손하고 내 머리 신경으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은 일단은 사람의 뇌를 모티브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요.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거 말고 또 뭐 들어왔죠? 머신러닝과 머더링 들어가는 뭐죠? 딥러닝 이렇게 들어보셨죠? 인공신경망에 해당하는 거가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한층 더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게 딥러닝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인공신경망 외에는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머신러닝에 딥러닝에 해당하는 게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가 우리가 지금 보이는 로지스틱, 소프트 벡터 머신, 리니어 리그레이션, K-미즈 뭐 이런 것들 다 머신러닝이고 거기 안에 그것 중에 집중해서 더 개발해내는 거 이런 거가 딥러닝입니다. 그렇죠? 딥러닝에 해당하는 건 결국에는 인공신경망을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한 게 딥러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딥러닝이. 자, 그래서 입력층과 출력층 내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입력이 들어와. 눈으로 입력이 들어오고 만져봐요. 이런 거가 입력이죠. 그 생각을 하세요. 자, 내가 강아지에 해당하는 거가 보여요. 강아지다. 만져봐야지. 만져봤어요. 감이 좋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입력이야. 강아지 귀엽게 생겼고 그 다음에 손을 만져봤더니 좋더라. 그죠? 촉감이 좋대. 그래서 출력층 뭐다? 앞으로도 저렇게 생긴 강아지는 귀엽고 털이 부들부들해. 나중에도 만져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인공신경망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심플한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근데요, 은닉층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강아지에 털이 복스복스 이렇게 생겼네? 그 다음에 털이 직모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두 개를 이제 쭉 경우의 수를 비교해. 직모로 되어 있는 애는 좀 꺼끌꺼끌하네. 그 푸들같이 곱슬곱슬한 애들 부드럽네. 이런 것들이 중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은닉층이에요. 숨겨져 있기는 한데 경우의 수를 계속적으로 보는 거죠. 내가 옛날에 강아지 뒷모를 만져본 거랑 지금 곱슬이를 만져보는 거랑 경우의 수를 봤더니 나중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곱슬이가 털이 부들부들하고 이런 거. 그죠? 그게 이제 인공신경망. 그래서 손에 해당하는 거에서 신경이 있죠. 그치? 얘가 이 신경을 타고 와서 뉴런이라고 해요. 그걸 뉴런을 타고 와서 내 머릿속에 그런 그 촉각 같은 거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그런 것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리니어는 수치다. 이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걸 통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우실 거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한 얘는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고 제가 계시고 저희 이제 아들이 미래의 아들이겠죠.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미래의 아들이 있을 건데 저희 그 할아버지들 저희 아버지부터 할아버지의 키를 검사를 해봤어요. 키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제 키가 이제 180이거든요. 180인데 저희 아버지는 178이다. 저희 할아버지는 182다.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평균값을 내봤어요. 평균값을 내봤더니 이 집안은 키가 180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는 선이라 뜻이고요. 이 레그레션에 해당하는 거는 회귀라는 뜻이에요. 회귀는 다른 말로 따돌아가려고해요. 그치? 어디로? 18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그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178. 그러면 오차가 2 정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182. 오차 2 정도 있죠. 그치? 그래서 이 180 기준으로 결국에는 뭐 하더라? 평균값을 해봤더니 180에 가더라. 이게 리니어 레그레션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되어 있는 거에 변수 간의 관계, 그지? 관계들을 계속 보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게 새로운 걸 들어왔을 때 예측하는 모델. 이거 맞는 거예요. 3번 맞는 거고요. 4번도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좋아진 개수를 K의 클러스터로 묶었대요. 중심점에 가장 가까운 분집의 할당.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좀 틀린 것 같은데 정답은 지금 틀린 보기로는 2번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일단 맞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라이브 베이지가 정확하긴 하거든요. 정확한데 얘도 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로 지금은 되어 있긴 한데 요거는 뭐다? 라이브 베이지가 더 정확한 거다. 정답은 여기서 2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자, 내가 5,000원이 있었어요. 그치? 5,000원 있었는데 아까 이제 음식 예예요. 5,000원 있었는데 뭐다? 라면을 사 먹고 라면 3,000원이라 합시다. 2,000원이 남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다 사 먹고 2,000원까지 남네? 이거 사 먹어야 되겠다.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 집단 사이의 마진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 먹어야 되는 곳, 그 다음에 안 사 먹을 그 곳 이렇게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5,000원이라는 기준이 있어. 거기에 내가 사 먹을 거는 그 밑으로, 안 사 먹을 건 그 위로 가격이겠죠. 그래서 뭐다? 볶음밥을 사 먹을 거야. 볶음밥을 사 먹을 건데 볶음밥에 해당하는 거가 한 7,000원이라 칠게요. 그러면 플러스 2,000원을 해야 볶음밥 사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는요. 라면을 사 먹을 건데 3,000원이야. 마이너스 2,000원을 해야 하면 이거 사 먹고 남죠. 이런 거 경계라고 해요. 내가 사 먹을 거야. 내가 사 먹을 거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거야. 할 건데 거기에 마진. 마진이 어떻게 되죠? 볶음밥 플러스 2,000원. 그 다음에 뭐다? 지금 라면은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되죠. 그 배배에 해당하는 걸 구해내는 거. 최적의 값을 구해내는 그런 것들을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놓으세요. 들어놓고 나중에 오렌지에서 그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을 엄청 제가 빨리 했는데 그래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엔 기계학습에 해당하는 거 어디에 쓰이는지, 그 다음에 기계학습의 종류들,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형태들, 그죠? 이런 것들이 위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때 나올 거예요. 똑같이 조금 응용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밑에 가시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기계학습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 KNN, 로지스틱, SVM, 라이브 베이즈, 랜덤 포레스트, 뉴럴 네트워크, K-민스. 우리 교재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실습화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는데 얼굴 표정들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데 중요한 거 뭐예요? 녹화가 되고 있어서 다시 보시면 돼요. 천천히 보시는 게 좋겠죠?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1시간짜리를 잘라요. 잘라서 내가 오늘은 1분부터 2분까지 볼 거야. 그것만 완벽하게 습득하세요. 이렇게를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신러닝 잘하고 싶어. 어떻게 한다? 제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어떻게 하셔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정도로 잘라요. 한 1분에 집중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만큼 자릅니다. 잘라서 반복 학습하세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반복을 안 해서. 책에 처음만 보고 뒤에까지 안 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강사, 교수를 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 뭐냐면은 딱 하나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교재를 끝까지 보게 된다. 여러분한테 알려주려면 그게 1장만 보고 다른 교재 가야지 또 1장만 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쭉 다 보기 때문에 뭐가 늘어나요? 성장률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하시면 된다? 어려운 거 있으면 자르세요. 잘 잘라서 그거를 걔만 집중해서 뭐 하는 거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4분인데요. 11시까지 쉬었다가 오늘 발표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발표하신 분이 계셨나요? 한번 스프레드시트 확인해 볼까요? 안 계시면은 진도를 나가고요. 계시면은 오늘 그 나머지 시간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여기다 한번 넣어. 링크는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에 어디 갔죠?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였죠? 여기 있네. 오케이. 네. 오늘이 30일인데 장우영 준비가 돼 있니? 혹시? 임성진 준비가 돼 있니요? 장우영 할까요? 장우영 괜찮은? 할 수 있겠어요? 네, 대답이 없네요. 준비돼 있으면 하시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뭐 미뤄야 되겠죠. 어떻게? 다음 주요. 임성진은 다 다음 주에요. 그렇게 하실래요? 일단은 한 주만 미룹시다. 한 주만. 여기 뒤에 김연아 님이 계시니까 한 주만 미룹시다. 제가 미룰게요.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모양 지금 아니죠. 2주가 미뤄야 되죠. 오늘 안 하면 2주가 미뤄져야 되는 거죠. 오늘 하시는 거 어때요? 네. 예. 그래요. 알았어요. 예. 그러면 여기 밑에다 놓고 자, 그러면은 지금 준비를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는 조금 쉬었다가 그냥 진도 나갈게요. 진도 안 나가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시까지 쉬었다 가겠습니다. 11시까지.